임대인은 관리사무소한테 아니 임차인한테 받으셔야지 왜 나한테 청구하시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체납하고 아예 이사간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 관리비라는 개념의 돈을 납부해야 되는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즉, 그 집의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보통 이제 관리비를 청구하죠. 이제 관리사무소는 이제 원칙적으로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 관리비를 내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관행과 이제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칙은 관리비는 당연히 소유자,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왜 그런 것인가? 자, 이것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별도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별도 약정,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에 보통 들어가 있죠. 특약사항 등에. 이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서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관행은 당연히 사용 주체가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고, 이 관리비에는 실제로 사용 주체가 사용한 비용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비, 수도비 이런 것들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주체, 즉 임차인,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도록 이제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이죠. 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냐? 이런 약정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으로는, 즉 관리 주체와 임대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설령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관리사무소한테 아니 임차인한테 받으셔야지 왜 나한테 청구하시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즉 내부적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관리사무소까지 합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연히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책임지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핑계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일단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고 나중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약정에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느냐, 너 때문에 내가 대신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 구조로는 임대인이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별도 약정에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상을 할 수는 있는데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자, 이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미납한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실 때는 관리비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신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관리비가 제대로 정산되어 있는지, 미납된 관리비가 없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지, 보증금부터 전액 반환하신 뒤에 미납한 관리비가 있다면 난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납한 관리비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이미 다 까먹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차임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던가 별도 다른 요소로 보증금이 이미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별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아서 내가 대신 관리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동액 상당의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구조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